오늘은 좀 인간사 세옹지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준비를 잘했더니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어떤 어려운 고민과 번민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번민 때문에 무언가 고민을 했더니 그로 인해서 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 한 마리가 도망쳐 갔더니 또 한 마리 친구 데려오고 또 친구 데려온 그 말을 타고 내 자식이 탔더니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 남들 자식은 다 끌려가는데 내 자식은 비록 불구가 됐지만 남아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온갖 규제와 그리고 또 연일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 기분이 좀 불안하죠. 그러나 얼마나 지금 많이 불안하십니까? 아마 이 시간에 불안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처음 이제 들어온 지 3, 4년 되셨거나 초짜이거나 부동산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인간사, 세옹지마, 부동산사, 부옹지마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견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은 제목, 부동산 투자도 인생사,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순간에도 행복한 사람, 번뇌에 차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분, 또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울입니다. 저울.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울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이렇게 저울처럼 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자신의 저울 위에 행복, 사랑, 우정, 그리고 불행,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행복과 고민은 몇 그램일까요? 몇 그램? 과연 무게가 얼마가 나갈까요? 이 정신적 고민은 무게를 달아봐야 다를 수가 없겠죠. 늘 0g이죠. 0g. 0입니다. 그런데 같은 0g인데도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면 그 고민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내 몸이 천근만근이고, 또 내 생각의 끝은 무한 루핑을 돌기 때문에 무한대의 궤도를 달리는 열차처럼 넓고 무겁고 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의 이 고민을, 0g의 이 고민을 가지고 털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고민 많지요. 가격 내렸고 언제 회복할까, 그리고 또 이자는 높은데 어떻게 할까, 여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시간을 좀 견디어내세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가 이자 낼 수가 없어서 내 걸 갖고 있는 걸 팔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견딜 수 있다면 견디셔가지고 좀 더 약간의 일을 좀 더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현장에 가보면 사람 인력난 어마어마하게 인력난 심하죠.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는 많아졌는데 일할 인부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노동자도 들어올 수가 현재는 없지요. 그래서 혹시 마음을 좀 비우고, 이 더위에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어? 내 몸값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학력이 좋은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0g입니다. 0g. 쓸데없는 자존심과 가오는 나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죠. 그냥 좀 더 마음을 비우시고, 어차피 지구라는 세상에 여행 왔다. 그리고 나는 즐겁게 여행 갈 거다. 그 중에 내가 못 해본 일, 남들이 안 해보는 일을 통해서도 나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견디시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하면 사실 또 좀 더 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규격이 좀 까다로워졌죠. 이제 노동 시간이 많이 좋아질 때 뭐 주 52시간 근무에 뭐 이런 거 있는데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은 법과 어떤 노동의 질서와 규율에 의해서 정해져서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이지,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힘이 있다라면 내가 좀 더 일을 해서 다른 사업장 또 다른 부업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그 행복은 나에게 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자식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르쳤죠. 그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성장한 우리 그 세대가 바로 우리 후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 일한 건 싹 다 잊어버리고 나만 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는 그냥 일 좀 해서 힘들고 좀 더 극복하면 되는데, 극복하라고 부모님이 만들었더니 요즘 사람들 극복 능력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상은 이렇게 은하철도처럼 이렇게 타고 갑니다. 비록 힘든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애티튜드와 나의 열정으로 세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렇게 규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규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규제가 더 나올 게 없죠. 이제는 풀어야 되는 거죠. 온갖 규제, 뭐 심지어 은행의 대출까지도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오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극복 단계만 남았습니다. 항상 바닥이 있으면 또 하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즘 부동산 가지고 막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떨어지니까 덜덜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시는데, 과거를 보면 지금 이런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팔았던 사람만이 현재 내 집이 없고 현금은 좀 있으나 결국은 자기 자산이 없어서 되게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분들 많죠. 그냥 간단한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1991년에서 2004년 오르다가 1991년, 92년 쭉 오르다가 94년 이때까지 또 내렸죠. 그래서 94, 95, 96, 97 IMF 견디면서 또 다시 폭락이 일어났죠. 폭락이 일어났다가 다시 2001년 바닥 치고 2007년까지 또 쭉 오르다가 미국 리먼 사태 터지면서 또 다시 또 2013년까지 바닥 치다가 다시 또 한 2017년, 18년 다시 과거 가격 회복했다가 18, 19, 20년 또 다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놓여져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게 97년에서 2001년 사이 어려웠습니다. 아, 가격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가격 떨어지고 바닥이 되면 사야지 기다렸던 분들, 그리고 아, 이제 다 올랐나 보다. 가격 남들 파니까 나도 같이 내다 팔아야지. 그런 분들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무주택자로 전세 월세 살면서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 지금 샀습니까? 지금 2007년도 이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팠죠? 무주택자가 가슴 아팠어요. 무주택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신용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아닙니다. 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집값 이제 완전 끝난 줄 알고 했더니 안 샀던 거. 그리고 과거에 전세 끼고 뭐 3천, 4천이 아파트 하나 샀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막 10억씩, 12억씩 가니까 못 살 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집을 팔고 버린 사람만 힘들었죠. 그냥 무던하게 견디기만 했었으면, 그냥 견디기만 했었어도 되는 걸 가지고 뭐 집이 뭐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슈퍼마켓의 물건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결국은 어때요? 나는 밀려나 있잖아요. 나만 밀려나 있고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또 2001년에서 2007년 가격 오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하다가 마지막 끝물 가서도 못 잡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무주택자를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때 팔아가지고. 왜? 이미 자기가 샀던 지역, 자기가 팔았던 지역은 이미 올라가지고 자기가 샀던 지역에 또 살려고 하니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보다 더 낮은 것, 소위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등급에 있는 지역을 살려고 하니까 살기가 싫고 자주 상하니까 그냥 그 팔았던 지역에서 그냥 전세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무주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지나면 가격이 너무 올라니까 또 다시 리먼 사태 터지고 모기지 합류해서 이때 당시에 하우스 푸어 생기고 가격 내려가지고 얼마나 집값 내려간다고 즐겼습니까? 그래가지고 2014년 12년 바닥 될 때 이때 그래 바닥 떨어졌으니까 가격 샀습니까? 못 샀죠? 왜 못 사요? 그때 내가 2007년 8년에 팔았던 가격이 2014년 12년 바닥 쳤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니까 못 사죠? 왜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결국은 돈도 없고 또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능력도 안 되고 또 대출 받아서 탈려니까 대출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니까 안 되죠. 이래저래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2013, 14, 15 가다 보니까 이거 옛날 2007년도에 가격 꼭지일 때까지 벌써 다시 왔어? 이상하게 칠자가 그러네요. 2007년, 2017년 다시 꼭지 올라갔죠. 아 이제 다 올랐나 보다 했더니 이건 웬걸요. 가격이 다시 또 더 올라서 2017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뛰죠. 결국은 이때 가격 떨어지길 바랬던 분들 또 못 사고 결국은 내가 평생 내 집 살 수 없는 경우가 되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어쩌다가 가족들하고 남산 한번 올라갔더니 남산을 뺑뺑 둘러봐도 수많은 집성에서 내 땅 한 평 없고 내 집 없죠. 이거 굉장히 속으로는 에휴 집 없어도 돼 하고 뭐 내가 언제 살 수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정작 생각해 보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이 없어 살 수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또 의구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이 집이라는 거, 투자라는 걸 한번 안 해보면 영원히 안 해요. 그 사람 통장에 10억 있어도 안 하고요. 100억이 있어도 안 합니다. 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관심과 항상 모든 투자는 관심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관심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너무 큰 벽이 있어서 이 벽을 허물지 못하고 안 하게 되죠. 결국은 부모가 안 하면 자식들도 안 하죠. 부모 자식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손주들은 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집단은 안 하는 집안이 되죠. 뭐든지 안 하는 집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아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시기가 혹시 요 2008년 9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내 집 마련하실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됐다가 또 올라가가지고 이때 못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역시 서울 불패, 내 집 마련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과연 후회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이 1994년에서 2022년 이 사이에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가격 무너질까 봐 팔았던 사람 그리고 가격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서 돈 벌겠다고 하는 소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때 팔고 어려울 때 팔고 하는 사람들 후회를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또 이게 내릴 때 이런 내릴 시점에서는 보통 보면 이게 내릴 때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내린다고 하면 왜 집값 떨어질까 봐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전세를 살게 되죠. 집값이 내릴 때 일정 부분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로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고 거꾸로 전세값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럴 때 전세 갭 투자가 늘어난 거죠. 이게 과거에 2013년에서 2018년에 흥행됐던 게 바로 갭 투자잖아요. 이 부분이 2001년에서 2006년, 7년 사이에 발생이 됐죠. 갭 투자 또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값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안정화가 됐다고 그래서 뭐가 풀리죠? 규제가 풀립니다. 규제라는 빗장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경제 활성화를 하게 되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기가 들으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왜 그렇죠? 인위적으로 시중의 자금을 막은 거잖아요. 이게 규제는.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 고통받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규제가 많아서 시중에 자금을 돌지를 않은 거죠.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팔을 수 없게끔 양도세, 중과세니 이런 걸 잡아 놓으니까 팔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가져가니까 종부세, 보유세 맞죠. 지금 이 시기에 부자 된 거, 우리 문재인 정부 시기에 했던 거 뭐냐면 은행하고 정부가 돈을 많이 벌었죠.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고 이자로 많이 가져가는 거죠. 지금 또 거기다 대고 경기 어렵고 물가 상승하니까 또 은행 고금리 올려서 결국 이자 올려서 은행은 앉아서 가만히 그냥 곳간에서 한국은행 갔다가 은행에 갔다 놨는데 그냥 가만히 영업은 거의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영업은 과거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 금리가 저절로 오니까 너무 즐거운 시기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표정 관리를 못할 거예요. 좋아가지고. 결국은 서민들은 코로나니 뭐니 하다가 돈 빌려다가 써가지고 했는데 이자가 오른 거예요. 열받죠? 이 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침체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 가보려다 쉽게 말해서 이 초과 뭐 하나 벼룩 잡으려다 초과 산단 태운 격이 되는 건데 결국은 흐름이 끊어지죠. 시중에 자금이 안 들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해가지고 이사를 가면은 심지어는 도배장판 벽지에서부터 시시콜콜한 동네에 철물점까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막히면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중과가 해제가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들 나도 집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좀 좋은 데 갖고 계신 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풀려도 언제나 팔아야 되는 지역 있잖아요. 이 경기 관련 없이 팔았어야 되고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소위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이 계란도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노른자와 흰자는 언제든 먹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버리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규제가 있든 없든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껍데기들은 버렸어야 되는 걸 껍데기 잡고 노른자 흰자 바뀌어가지고 먹을 거 기다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노른자 뭐 흰자 따지지 말고 좋은 지역, 내 가족과 내가 살면서 평생 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떤 초보가 보더라도 오를 지역이라면 갖고 가시고 그냥 팔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다만 누가 지금 팔려고 하죠? 올해 올 5월 10일에서 5월 9일에 발표됐죠.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폐지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내년 5월 9일까지 이제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가 일단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이 되면 그 이전에 판 사람들은 종부세, 소위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과 5월 9일까지가 아마도 다주택자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많으시는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정리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서 시작된 이 종부세 특히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증여를 하거나 또는 부부 증여를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직도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분들이 내년 5월 9일 이전까지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게 시세보다 낮게 물건 나온 것들을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요즘 시쳇말로 줍줍이라고 그러죠. 줍줍이. 그래서 지금은 내년 3월과 5월 사이에 저렇게 줍줍이 물건들이 나오는 걸 준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해서 달려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5월 9일이 지나버리면 또 어떻게 되죠? 양도세 중과세가 되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사라질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내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을 내 집 마련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5월 또 내 집값 한 1주택자 되신 분들은 겁나할 거 없고, 다주택자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한 집 가지고 내 1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근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집 한번 2, 3년 사실 분들은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래도 남는 것은 내 집 하나는 남는다. 그래도 내 집 하나는 남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는 게 뭐죠? 중과세죠. 중과세. 중과세는 뭐죠? 약간 가혹한 처벌적인 과세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그냥 내면 괜찮은데 한 주택, 1주택자는 거의 뭐 15억짜리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중과를 하죠. 중과세. 그 다음에 취득세, 한 주택, 1주택자들은 고민 안 하는데 2주택, 3주택 하시는 분들은 중과세, 이렇게 취득세 있는데, 이런 중과세는 경기 침체기가 혹독하게 오고 하려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중과들이 떨어져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중과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리고 제가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코로나로 많이 경기가 침체돼서 시장이 돈을 벌지 않죠. 그리고 대출 규제, DSR이니 뭐 DTI는 이거 뭐 문제도 아니에요. DSR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규제, 신용대출까지도 거의 다 막혀져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 유입되는 것들은 1주택자를 할지라도 대출 받아서 생활자금 쓸 수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할 경우에는 바로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3년 동안 대출 같은 것도 안 나올 정도로 신용은 1등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 정신 상태가 마음의 영글함 상태이니까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냥 견디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 믿고 2, 3년만 그냥 견디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과 번뇌의 시간인데, 그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도 이미 학습을 2-3번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이번에 뭐 영끌이 해가지고 하셨다는 분들이라든가 막 경기 좋아지다든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홀라당 집 팔아서 또 2, 3년 지나고 나면 집값 오르고 할 때 너무 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견디셔라. 그리고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도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위와 흰자위는 먹을 수가 있지만 껍데기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동산은 과감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쳐다보지도 말고 버릴 것은 버려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